과거에는 그냥 이 서양이 말이죠. 플라톤 철학 하나 갖고 그냥 해결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근대까지만 해도 그냥 플라톤 철학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갖고 먹고 살았는데 이제 포스트 모던이 되고 근대화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회냐면 방황하는 개인들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다인 가족보다는 이제 1인 가족이 더 많은. 그래서 각자가 자기 개인의 삶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인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신앙도 그렇고, 뭐 사회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 뚜렷하게 뭐 자기가 뭐 가진 것도 없지만은 하여튼 그 우리가 방황하는 개인들의 사회를 보면 그들에게 진리는 죽는다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떤 뭐 사상도 철학도 종교도 없고, 종교도 다종교 사회, 가치도 또 뭐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뭐 한 가지가 대세를 이루어가지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게 없습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사는 거지. 그 진리라고 하는 건 본래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모여서 합의하고 공유하고 존중하면 그냥 진리예요, 그게. 그렇다고 또 싫으면 진리가 아니고 버려버리고. 그 이런 사회가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회를 아직도 플라톤적인 철학을 가지고 읽어내고 해석하고 거기다 답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떡하냐? 그래서 해체가 되면서 해체. 그래서 철학이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변화된 사회를 읽어내는 게 철학이죠.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이 들려줍니다. 이 사회를 철학적으로 읽어내고, 그리고 이 사회에 어떻게 답을 낼 것인가 하는 걸 고민하는 철학을 한 거죠. 그래서 동시대 이제 아주 대단한 철학자 알린 푸코가 미래는 들레주의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근데 이제 그 말이 맞아요.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철학이라는 것이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전혀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종교인이니까 이런 변화된 사회, 틀리게 얘기했지만 상황에 대한 복음을 제공해야 되는데 코릴레이션 디알러지죠. 그러니까 변화된 사회에 맞게 성경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해서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기독교가 읽어내기는 어려워요. 철학이 읽어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시각으로 사회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복음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 들레즈를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하이데거까지만 공부하고 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들레즈를 공부하지 않고는 이 시대를 이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더라도 들레즈를 이제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철학사가 어려운 게 이제 그 우리 하이데거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이정부 교수만 해도 플라톤의 근거를 둔 물론 하이데거적인 내용이 있지만은 그런 전통적인 입장에서 이제 철학사입니다, 쭉 이렇게. 근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그 철학이 그냥 그 박물관에 있는 철학이나 마찬가지예요. 도서관 서가에 있는. 근데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플라톤 철학을 뒤집고 새로운 철학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하이데거가 자기 나름대로 철학사를 다시 씁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하려면 우선 전통적인 입장에서 플라톤 중심의 철학사를 공부하고 이게 오래 걸리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이데거적인 입장에서 철학사를 다시 한번 본단 말이에요. 하이데거는 예를 들면 플라톤 같은 경우도 정통 철학사에서는 뭐 위대한 철학자로 이렇게 나 있지만은 그 인정받고 있지만 하이데거 입장에서는 철학사를 망쳐먹은 사람이고 기독교를 완전히 잘못된 곳으로 인도한 잘못된 철학을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철학자가 만들고 인정을 만든 철학 이데아가 진짜 하나님을 대체해버렸으니까 이건 뭐 서양 철학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정말 잘못된 철학이라고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철학자지만 저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제 거꾸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서양 철학을 쭉
되짚어 올라가가지고 신화 시대에서 시작을 하죠. 그때는 이제 살아있는 신과 인간이 서로 충성의 관계, 충실의 관계였었는데 이 고대 철학이 시작되고 특히 플라톤에 가면서 인식의 대상으로 신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신이니까 그냥 공부의 대상이 된 거죠. 화낼지도 모르고 그냥 짜증낼지도 모르고 뭐 관계 맺을 지도 모르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부처처럼 앉아있는 그런 신을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그게 쉽잖아요. 그 공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 뭐예요? 만나서 혼도 나고 뭐 가서 또 기뻐하시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바꿔버렸다는 거지. 그 전혀 다른 시각이죠.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식의 철학사를 한번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이데거는 이제 전혀 다른 차원에서 플라톤부터 해석을 하고 중세에 넘어오고 근대로 쭉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들레즈는 또 세월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들레즈 역시도 이제 거꾸로 올라가서 자기 철학을 근거를 새로 잡아갖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플라톤 시대로 되짚어 올라가가지고 플라톤을 이제 비판하고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새로 철학을 시작하냐면 소피스트적인 그런 철학에다 근거를 두고 이게 철학을 다시 써내려 갑니다. 이게 새로운 철학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철학사가 공부가 안 되면은 이 시대에 필요한 철학을 할 수도 없거니와 또 그것이 안 되면 또 거기에 맞춘 어떤 새로운 신학이나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래 걸리는 거예요, 철학사가. 그리고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적어도 철학을 공부했다 할 때는 플라톤 중심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철학사를 공부하고 하이데거 입장에서 또 공부를 하고 이제는 들레즈 입장에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고대로 올라가가지고 플라톤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플라톤이 나오게 됐는가. 이제 그 1장, 2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인용하면서 이제 이 양반이 자기 들레즈의 입장에서의 철학사를 처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플라톤 시대 와가지고는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이 초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초월. 그래서 초월에서 만들어내는 게 이제 되게 보면은 신화라, 대표적으로 신화가 정치적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신이 낸 왕을 이제 신이 냈다, 신이 왕을 임명했다, 뭐, 신의 아들이니 뭐, 신의 강림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왕에 대한 신격화를 제거합니다. 신화를 제거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여기 토착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초를 이제 배제한, 그냥 이 땅에서의 문제만, 내재적인 그런 것이 이제 모든 가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다면 초월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토착화라는 것은. 그건 오토카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토착화가 이제 특성이고,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사랑인데 필리아입니다. 필리아. 사랑이 이제 플라톤은 에로스를 이제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걸 봤죠. 그래서 어딘가 뭐 초월적인 초월의 세계, 거기서 이데아가 있어가지고 뭐 이게 에로스로 이데아를 상기하고 뭐 이런 쪽을 봤는데, 이제 이렇게 되기 전에 그 당시에 사랑은 이제 필리아인데 친구입니다. 친구의 우정. 그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뭐 동양의 현자니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만이 이제 특별한 지혜를 타고 나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은 그 속에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근데 모를 뿐이지. 그것을 깨우쳐 주면은
그럼 자기가 스스로 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속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은 지혜의 친구예요, 친구. 지혜와 우정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또 동양의 사람 얘기도 했는데, 동양의 현자는 다른 사람은 없는데 그 사람만 갖고 있는 거야. 그게 좀 다르죠. 그래서 지혜와의 어떤 그 우정이라고, 우정. 지혜와 그런 친구 관계, 우정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 똑같은 거죠? 다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독사인데, 이 주장이죠, 자기 주장. 그래서 이 자기도 자기 속에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깨닫게 된 그런 자기 지혜를 갖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특징으로 잡은 거예요. 그 시대의 특징.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가 어떻게 됐냐면, 특히 정치에서도 보면은 소크라테스 같은 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나 아니면 철학자나 이제 막 그 수병에서 공을 세워가지고 국가로부터 이제 뭐 상금도 받고 시민권을 얻게 된 사람이나 이 공화정 같은 데 나가고 발언을 할 때 똑같아. 뭐 철학자가 하는 발언이나 또 그런 어떻게 무식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나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할 때는 똑같이 투표권이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집정관에서 뭐 왕을 뽑기도 하고 뭐 나라에 뭘 이렇게 결정하기도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게 자기 스승도 죽었거든요. 거기서 투표를 해가지고. 이건 아니지. 오민정치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또 그 당시에 보면 이제 그 운동이 많이 발달했는데 운동 경기에 나가서 보면은 귀족이나 그냥 뭐 평민이나 빨가를 다 벗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을 다 없애고 똑같이 뭐 레슬링 하면은 똑같은 신분에 차별 없이 그냥 하는 거고, 달리기를 해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문화 전체가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다 평준화, 동일화, 똑같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충격을 받은 게 자기 스승이 그런 투표에서 죽은 걸 보고 이건 참 잘못됐다. 그래서 뭔가 그 의견을 내더라도 정답이 있고, 정답. 그리고 이제 그 정답에 근접한 또 뭐 50%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30%가 있고, 어떤 완전히 제로 상태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주장자라는 말이에요. 주장. 독사로 주장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즘에 이제 보면은 이런 식이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시험 볼 때 대학에서도 주관식이잖아요. 주관식. 그러면, 그래서 A 플러스도 매기고, 그 다음에 뭐 B도 먹이고, F도 먹이잖아요. F는 뭐예요? 이게 30% 미만이고, 이것은 뭐 D라든지. 그러면 95점 되는 건 정답에 근접하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식이지, 말하자면은. 그래서 주장은 하고 자기 의견을 내는데 정답이 있고 정답에 근접한 사람이 있고 정답과는 무관한 사람이 있다.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말도 맞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정답이 그 의견에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주장을 하는 건 독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에피스테메가 되는 거죠. 원본에 가까운 근거가 있다. 근거가 있는 주장.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이론이 이제 이데아가 되는 겁니다. 이데아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철학을 다시 체계화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주장하는 그것이 이제 원본이 있고, 이게 원본이라고도 말하고, 사본이라고 해요, 사본. 시밀라르크, 시라크레.
시뮬라크레가 이제 사본이라는 말도 되고, 나중에는 이제 환영이라는 말로 또 이제 루크레티우스가 가면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원본이 또는 정답이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에피스테메에서 그 의견을 냈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그것이 90점이다. 또 50점이다. 30점이다. 0점이다.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 이론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과거에는 신화라든지 뭐 신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초월이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밑에가 정해졌다고 그러면 뭐 요거는 그런 게 없어진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초월을.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서로 논란이 많이 됐죠.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을 갖고 주장을 막 하고 다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그 플라톤은 다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중요한 의견이 하나 있고 나머지 주장하는 것들은 거기에 얼마나 정답에 가깝냐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선과 모터 사이클에서는 소피스트들은 선악파고 플라톤은 진악파다 그렇게 규정을 해서 그 소설을 쓴 것도 보긴 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더 옳으냐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근데 변하죠. 뭐냐면은 꽃이 있다. 장미꽃이. 그러면 올해 장미꽃, 최고의 장미꽃 이겁니다. 이렇게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미꽃이 빨간 것도 아름답고 노란 것도 아름답고 또 꽃잎이 많은 것도 아름답고 적은 것도 아름답고 또 그리고 잎사귀가 떨어진 것도 아름답고 다 그 자체로서 유일무이하게 아름다운 것이지 장미꽃 중에 이게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가치관, 이런 세계 인식이 큰 문제를 갖고 온다. 그래서 여자들도 그 자체가 다 아름다운 거지. 꼭 미스 코리아를 뽑아갖고 진선미를 먹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근접해서 봤을 때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얘기했지만 오체 불만족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남들이 보기엔 불쌍히 여기지만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서.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평범하게 태어났더라면 누가 자기를 알아주겠냐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 싹도 다 돼가지고 방송 출연시켜줘. 부인이 3명인가 4명인가 된다는지 엄청난 불륜이야? 근데 하여튼 부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독특하게 생긴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게 이제 선악파적인 소피스트적인 사유고 뭔가 완전한 모습, 완전한 모습이라는 것도 그렇죠. 완전한 모습이 어디 있어? 다 완전하지. 그걸 비교해서 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은 이제 우리가 플라톤식의 사유에 아주 세뇌 교육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요즘 어린이집을 2살부터 다녀요. 2살. 우리 손자도 2살부터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플라톤의 근거한, 근대 철학까지가 다 플라톤이거든요. 그런 철학의 근거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아주 몸에 배버렸어요. 플라톤식으로 보는 게 1등, 2등, 3등 얘가 잘생긴 거 못생긴 거 이런 식으로 다 그 등수를 매기고 서열을 매기는 식으로 그것이 아주 우리가 습관이 돼버렸다고 세뇌 교육이 돼갖고 중독이죠, 중독. 안 그런다고 하면서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거든.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철학만 갖고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플라톤 철학은 이제 갔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추적에 올라가서 플라톤이 아니라 이 시대를 새롭게 볼 만한 그 철학을 했던 사람이 없을까?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전체성 얘기를 성경에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것만 봐서는 안 돼요. 그 위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쭉 봐 내려와야 됩니다. 또 그래야
그것이 이제 에피스테마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이제 들레즈가 유명해졌지만은 소장학파 때 저 혼자 떠들으면 또 잘났다고 누가 알아주냐고. 그러니까 고대에 누가 봐도 이제 인정할 만한 철학자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그걸 증거로 제공하면서 이랬지 않느냐, 이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학문하는 자세, 그 학문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권위 있는 게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고대니까 고대로 꼭 이제 훑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대 때 만난 게 누구냐면 찾은 게 루크레티우스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루크레티우스를 공부를 했는데, 루크레티우스의 그 스승은 에피쿠루스, 쾌락주의. 그리고 그 스승은 이제 데모크리투스입니다. 자연주의적인 그런 줄기를 타고 가는데, 이 사람이 들레즈가 볼 때는 요즘에 이렇게 개인화된 시대를 설명하기에 좋은 그런 철학을 했던 분이야.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재해석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면에서 이제 철학사가 가진 매력이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루크레티우스를 한번 지난 시간 했으니까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스피노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고대에서 하나를 다루고, 할 수 있으면 이제 중세에 다루고, 또 근대로 넘어오는데, 중세는 없어요. 중세는 다 어거스틴 또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 들레즈가 예를 들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넘어와서 스피노자를 다루는 거죠. 자, 루크레티우스는 우리가 지난 철학사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다루진 않았죠. 이름만 그냥 책에 한 번 정도 나온 사람인데, 그만큼 다른 거예요. 이제 어떤 철학을 근거로 철학사를 보냐에 따라서 중요하게 다뤄지기도 하고, 숫자 이름도 안 나오는 경우도 다른 거죠. 근데 들레즈가 볼 때는 고대에서 이 사람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하나 딱 잡아갖고 이제 철학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루크레티우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철학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다양하게 말하는 것, 썩 있게 말하는 것, 또는 규정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다양한 것을 말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플라톤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양한 것을 다양한 거로 말하는 게 제일 어려웠기 때문에 위대한 고대 철학자들도 거인들도 이걸 포기했다. 그러나 나는 다양한 것을 다양하게 말하겠다 이거죠. 그동안은 뭐냐면 항상 다양한 것을 다 합쳐가지고 나중에 이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로 되돌아가는 식의 철학을 해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데아적인 철학이야.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만사 만물을 보면 다양성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것이 그냥 계속 되는 거예요. 왜 다양하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해요. 모든 만물을 보면 종이 다양합니다. 종이. 종 안에는 개체가 또 다양해요. 개체가. 개체 속에는 구성의 요소들이 다양해요. 구성의 요소들이 다 다양한. 그래서 예를 들면 크게 볼 때 사람이 있다. 그리고 짐승이 있다. 식물이 있다. 종이 다양하다. 사람 안에도 보면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황색 인종이 있고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죠. 개체가 다 다양해. 근데 이제 이 구성 요소도 보면 들어가 보면은 남자지만은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라든지 성격이라든지 피부색이라든지 이런 구성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에. 그런데 이제 이 남자가 또 여자가 또 이런 구성 요소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이제 서로 결혼하고 연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없이 또 새로운 변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또 이제 짐승도 마찬가지죠. 짐승도
보면 뭐 염소도 있고 무슨 뭐 강아지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개체들이 있는데 또 그것들도 뭐 노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얼룩이도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연애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구성조차 다르. 큰 녀석이 있고 작은 녀석이 있고. 거기서 이제 수많은 다양한 것들이 또 나오는 거지. 응? 여기서 다양한 것이 나와요. 다양한. 또 식물도 마찬가지죠. 식물도 뭐 큰 소나무도 있고 말이죠. 조그만 무슨 관목들, 도토리 나무도 있고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또 이제 뭐 바람에 이렇게 꽃가루가 날리고 그래가지고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다양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종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막 그 강아지가 태어났다 그런 일은 없거든요. 또 장미를 심었는데 거기서 막 들국화가 났다 그런 일은 없는 거지. 종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 종 안에서 계속해서 유사한 것이 나와요.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걸 이제 시밀라르크라고 해요. 라크레. 이걸 환영이라고 그래요. 환영. 뭐 이건 플라톤이 사본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환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사하다는 게 시밀라크레라는 것은 사람이 똑같지는 않지만 사람에게 사람이 계속 나온다는 거지. 강아지가 똑같지는 않지만 종류는 뭐 이렇게 모양이나 뭐 색깔이 이렇게 좀 약간씩 변하긴 하지만 시밀라크레요. 똑같은 그런 환영, 똑같은 환영이란 말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말로 이렇게 표현이 안 됐는데 그 유사한 것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또 식물도 마찬가지야. 그 장미꽃에서는 장미꽃이 나와요. 계속. 근데 지난해 거 장미꽃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저게 장미꽃이냐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런 알 수 있을 정도의 모양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걸 시밀라크레라 그래요. 그런데 똑같지는 않게. 왜냐면 이게 서로 뭐 암수가 있고 사람도 남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고 뭐 이렇게 서로 교접하고 해가지고 전혀 다른 게 다양하게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태까지 플라톤식으로 생각하기에 이것들 앞에 보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과 짐승과 식물을 다 합쳐서 그 전체를 뭉뚱그리는 어떤 한 가지가 있다. 그런 건 없는 거지. 그럼 괜히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그게 합쳐져 갖고 그런 시대가 오겠냐? 그거 없다는 거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다양한 것이 다양하게 있는 것을 보는 거. 이것이 제대로 살아가라는 거라는 거예요. 소피스트적이죠. 이걸 의견으로 말하면 각자가 그 나름대로 의견이 있는 거예요. 다양성을 그 나름대로 가치를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뭔 얘기를 하냐면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벌써 시대가 플라톤 시대를 지났다는 거야. 소피스트적인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소초동에서 막 데모하고 또 뭐 어디야 시청에서 데모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 뭐 하나가 완전히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걸 나름대로 들어보면 일리가 또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지. 플라톤이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 이데아의 세계를 인위적으로 초월을 만들기 전에 그 시대는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김정은이 어서 오라고 막 그러고 무슨 북한 깃발 갖고 막 세종당 있는데 올라가고 막 흔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그럴까? 저거 죽여 없애야 된다. 이건 이제 플라톤식이고 그 좋다고 하는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민주주의. 그것이 이제 플라톤 이전에 그 그리스 사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불편하죠? 보수는 그런 사람 보면 불편하고, 진보는 또 보수들이 하는 얘기나 이거 보면 불편하고. 그래서 자꾸 플라톤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그냥. 그러나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독재야, 그게. 일본은 아베는 독재죠. 김정은이 독재고. 시진핑이도 독재잖아. 그래서
세상은 다양한 것을 다양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건데 루크레티우스가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다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종과 개체와 구성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서로 만나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만들어진 다양성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다양성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플라톤식으로 하나로 뭉뚱그려 봐서는 그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종과 개체와 구성 요소 그리고 이 안에서는 종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고 시밀라크레 유사한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야. 그러나 전에 거하고 똑같지는 않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시뮬라크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이제 다른 데서 인용이 많이 돼요. 요즘 시대에.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왜 종이 변종이 되지 않고 그냥 종은 유지가 되냐? 사람, 짐승, 뭐 식물 그렇게 유지가 되냐면 이걸 이제 조금 더 자기가 가진 철학이나 이 에피쿠로스 갖고 설명 안 되니까 그 더욱 올라갑니다. 데모크리투스 올라가는데 데모크리투스를 보면은 이제 그 원자론이죠. 자연 철학에서 원자론, 원자. 더 이상 자르래도 자를 수 없는 그런 가장 작은 알갱이. 이것이 이제 무한한 공간에 무한한 원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필연적인 법칙에서 이것이 이제 뭉쳤다가 흩어졌다 하면서 이제 이 자연의 사물들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인 법칙 때문에 모일 때 사람은 사람에 필요한 것들이 모여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인데 어떻게 뭐 딴 것들이 막 모여가지고 원자가 모여가지고 사람이 결혼했는데 막 그 사람의 몸에서 암소가 나왔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자들을 지배하는 필연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같은 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조금 시밀라크래요. 조금 모습이 좀 다르고 뭐 키가 작냐 크냐 뭐 뚱뚱하냐 날씬하냐 그런 차이지만 사람은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또 짐승에 해당하는 원자들이 모여갖고 필연 법칙에 의해서 짐승이 나오죠. 그 짐승의 몸에서 짐승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지. 근데 시밀라크래요. 달라요. 똑같지는 않아. 그러나 유사해. 누가 봐도 저건 짐승이야. 짐승의 몸에서 식물이 나오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거지.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원자론에 의해서 이제 종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항상 시밀라크레하게 나오는 걸 설명합니다. 필연의 법칙 때문에 그런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데모크리투스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데모크리투스는 이 원자가 그 직선 움직임만 하는데 여기는 편이라고 좀 더 또 어려운 얘기예요. 뭐냐면 이 루크레티우스는 꼭 직선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원자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제 그 정도가 데모크리투스하고 좀 다른 점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자, 그리고 이 루크레티우스는 이제 윤리를 얘기합니다. 윤리. 여기가 이제 또 약간 어려운 부분인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원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어떤 실체를 만든단 말이에요, 실체. 그러니까 원자들의 모임이죠. 원자들의 모임 가지고 어떤 형태가 만들어져, 형태가. 근데 이제 이게 우리는 말하는 죽음 같이 이게 이제 어느 시기에 흩어집니다, 흩어짐. 그러면 다시 원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자 알갱이로, 원자. 흩어진다. 근데 이 실체에서 흩어져서
어떤 모양이 있다가 형태가 없어지는 원자로 돌아갈 때 잠깐 동안 잔상처럼, 그냥 지금 잔상이라는 건 제가 한 얘기인데, 잔상처럼 이 형태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금방 없어졌다가 확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양이 서서히 이렇게 그 원자의 형태로 알갱이로 돌아가 버리는 거지. 근데 그 모양이 남아 있어, 잠시 동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떻게 무슨 화면 같은 거 딱 봤는데 그게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점점 이렇게 서서히 없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기철학에도 보면 사람이 죽으면은 그 형태가 상당 부분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걸 이제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뭐 49일 동안은 모양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집안을 떠나지 않고 떠돈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다 없어지려면 3년이 지나야 뭐 원래 기로 돌아간다나. 그래가지고 이제 3년상을 하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철학의 입장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실체가 이렇게 어떤 형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노선미 목사님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세상을 떠났어. 그러면 그 형태가 금방 원자로 탁 돌아가지 않고 서서히 이제 없어지는 거냐. 근데 그건 이 환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환영. 응? 환영이 아니고 이건 환영이야. 실체가 있는 거지, 형태가 실제로. 근데 이렇게 서서히 없어질 때의 그 잔상이라고 할지 그 모양이 없어지는 과정에 있는 건 뭐라고 하면 환각이라고, 환각. 좀 다르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실제로 실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람이 무슨 일을 했을 때 잘 된다. 그러면 인간이 무한한 능력이 있지 않을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상상을 하게 돼. 환각을 기초로 해서. 또 인간이 무한한 지속,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살아남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게 이제 필요 없는 이제 기대감을 갖게 되거나 필요 없는 두려움.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신이 나오고 종교가 나오고 신화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두려워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뭐 하는 거냐? 철학은 이러한 환각을 실제로 오해하고 만들어지는 종교나 신화나 이런 것들과 싸우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그게 진짜 아니라 깨우치는 거예요. 철학자가 한 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인간은 뭐냐? 환영의 기초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실체이면서 형태를 갖고 있을 때 쾌락, 다시 말하면 행복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충분하게. 그래서 행복의 내용은 보면 성욕이 있고 남녀 간의 사랑을 즐기고 수면욕이 있고 잠을 실컷 자고 식욕이 있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제 이걸 충분히 즐기고 누리며 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쾌락주의라는 거예요. 행복주의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윤리가 나오는데 윤리가 뭐냐면 이런 것을 가르치고 즐겨 해주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이렇게 아닌 것, 환각을 중심으로 그것이 뭐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거, 혹세무민하는 거고 악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는 여기서 나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자꾸 되죠?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자꾸 리플레이해서 들으세요. 그 녹음한 거 들으시고 또 그 다음에 제가 한 얘기를 기초해서 이 집 텍스트를 읽으라고. 근데 이게 텍스트 어려워요. 왜냐면 한 사람의 철학자가 방대한데 그걸 한 10페이지나 뭐 그거에다가 요약을 해놓다 보니까 전체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제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너무 요약이 많이 돼갖고 쓰는 사람은 이해가 되고 자기가 썼는데 이걸 몰라? 그런데 10페이지 쓸 걸 한 줄로 쓰고 뭐 이러니까 그 이해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쫓아가셔야 돼. 쫓아오셔야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를 이해를 못해. 지금 철학자들도 이 시대를 이해를 못합니다. 들레주가 이제
비로소 이 시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것에 대해서 다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환상과 환영과 또 환각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걸 진실을 얘기하고 현재의 쾌락을,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가르침은 선한 것이고, 환각의 기초에서 그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신화를 만들어내고 무슨 글을 쓰고 뭐 종교를 만들어내고 이런 건 다 악한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그냥 원자로 다 돌아가는데 마치 그게 뭐 무한히 지속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제 기독교나 이런 것들이 또 뭐 불교라든지 뭐 무속종이나 이런 게 다 잘못된 거죠. 악한 거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죽으면 끝인데, 뭐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느니 뭐냐, 겁주고 말이야, 뭐 그거 갖고 사람들 괴롭히냐, 교회니 뭐 절이니 뭐 다 없애버렸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이제 이 루크레티스적인 그런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시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하고 보면, 방황하는 개인들의 사회라는 그 책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뭐. 미친 듯이 놀아보자. 익스트림 스포츠. 그래서 이 시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뭔가 그 실마리를 제공하는 게 고대 철학에서는 누크레티우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예요. 이 시대를 이해하는 데는 거의 뭐 유일무이할 정도로 중요한. 이제 데카르트하고 관계는, 이제 데카르트는 뭐 자의식이 자기 근거라고 그러죠. 인간을 이제 규정하고, 또 인간이 스스로 있고 싶어 있는 게 아니니까 인간을 만들어낸, 내가 있다고 하는 자체가 신이 있지 않겠냐, 뭐, 그리고 신이 완전하기 때문에 존재가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신을 규정하죠. 신을 규정하고. 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이제 자연이 신이 거짓말 할 리가 없다 그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를 우리 철학의 주제인 자연과 인간과 신을 따로따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스피노자는 이걸 밑바닥에 이게 다 그럼 신부터 시작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걸 전체를 통일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자의식의 자기 근거였는데, 이제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 삼아갖고 자기 원인에 또 자기 근거에서부터 이 양태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원인의 어떤 결과로서 이제 이 세 가지 양태가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 데카르트가 다른 점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김 목사님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제 플라톤은 이제 이 이데아라는 것이 따로 떨어져 갖고 이제 여기다 갖다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신 자체가 이 세 가지 양태를 이렇게 나타내는 걸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워온 스피노자 철학인데, 요걸 이제 게루라는 사람이 그 내부를 들여다봅니다. 철학이랑 심화한다고 했죠. 그래서 플라톤의 그 철학 에로스를 갖다가 이렇게 상기하는 걸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가능태, 현실태 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봤죠. 이렇게 그 내부의 프로세스를 본 거죠. 심화시켜 본 거죠. 그걸 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 더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직선 운동이 아니라 하나 가서 삼각형 운동으로 정반합으로 가는 게 이제 해결이죠. 그게 나오는데 그 수백 년, 막 수천 년씩 걸립니다. 그거 한 가지 발전을 하고 이제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지만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죠. 근데 이제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능태 현실들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 본 게 프로토니스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요 내용을 이제 이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이제 속을 들여다봅니다. 세분화시켜 보는 거지. 근데 정말 그런지는 잘 몰라. 그러나 이제 공감이 가는 거죠. 다 그렇게 되죠? 예를 들면, 칸트가 인식이라고 할 때, 인식 능력과 인식 대상, 이렇게 보는 거, 그건 이제 조금 다르지만,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을 재해석한 엄청난 발전이에요. 그거 하는데 1000년 이상이 걸린 거지. 그 스피노자의 철학을 내부를 들여다보고 그 프로세스, 그 심화시켜 본 것이 게르입니다. 이 스피노자 철학에 관해 한슨 그 위대한 그런 해석자로 보는 거죠, 게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스피노자 윤리학 책을 이제 재해석하면서 그 내부를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정말 스피노자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 이 사람이 해석을 그렇게 한 거지. 이해가 되죠? 구조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읽기가 쉽지는 않겠어요. 이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읽기가 쉽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원래 그 책을 찾아보다니 너무 방대하고 이 양반이 이제 잘 요약해 놨으니까 도움이 되긴 하는데, 자, 그 신이 있는데 이제 신을 여기 보면은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가장 실제적인 존재 또는 가장 단순한 존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을 갖다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 바탕이 되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개념은 신적 존재 뭐 이렇게 할 텐데, 이것은 가장 실제적 존재. 그럼 그냥 신이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신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대는 뭐 자체성이라고도 하고 또 물 자체라고도 하고 뭐 다양하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뭐 하이데크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지. 그냥 우리가 신 하면 이게 뭐 기독교에게는 신으로 턱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가장 실제적인 존재.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근거가 되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근거, 자기 원인이죠. 자기 근거야. 여기서부터 양태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연을 맨 뒤에 뒀습니다. 자연이 나오고, 뭐 항상 주제는 이거죠. 그 다음에 인간이 나오고, 신이 나오는, 이게 양태예요, 양태.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데는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과정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신이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신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되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의 질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묘한 표현이야 이게. 이유의 구조. 뭐 내가 이렇게 자연을 만들고 이런 모습으로 만들고 인간을 이런 모습으로 신을 이렇게 만들 때는 이게 신은 이제 뭐냐면 이게 예수라든지 뭐 천사, 사탄, 악마, 이제 이것도 이제 형태가 있죠.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실제적인 존재에서부터 신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이렇게 창조되어, 만들어서 나온 거지. 창조라기보다는 창조부터 무로 오해를 하니까 그렇게 자기 양태로 드러나는 걸 신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해가 되시죠? 요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야, 이거. 응? 이렇게 나오는데, 요렇게 사탄이 되고 예수가 되고 뭐 또 악마가 되고 천사가 되고 이렇게 할 때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질서가 있어요. 이 어떤 그냥 이유가 아니라 저렇게 해야겠다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실제적인 존재가 먼저는 이유의 질서가 있어요. 이유가 질서. 그래갖고 이제 여기는 두 가지가 포함돼요. 하나는 인식의 질서가 있고, 인식. 이게 내용에 포함되는 거예요, 인식. 그 다음에 생성. 질서 구조 안에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야.
1단계. 이제 가장 실제적인 존재가 이런 것들을 양태로 이렇게 드러내기 전에는 이유의 질서가 먼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유의 질서가 실체가 됩니다. 실체. 이건 이게 논리적이에요. 논리. 이론적이에요. 논리적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먼저 이론적인, 논리적인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지, 먼저 이렇게. 그런 다음에는 이게 실체가 만들어지면은 이게 속성들이 이거에서 맞게 이제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양태는 이제 물리적이에요. 물리적인 구성 요소들이 모아지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게 자연의 어떤 자연에도 보면은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종류별로 다 있는데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도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의 질서에서 이 생성과 인식을 따로 둔 건 자연은 생성만 되지 이유의 질서를 거꾸로 올라가서 알 수가 없어요. 인식 능력 없으니까. 근데 인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에 대한 이유의 질서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갔다는 생각을 먼저 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이 신이 인간 실제적 존재가 내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갔다는 생각부터 했다는 거지. 근데 질서가 있어 그게. 그래가지고 인간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이제 그 실체를 먼저 이론적인 형태를 구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속성을 모으고 그 다음에 양태가 형성이 되면 그걸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걸 끌어모아가지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 거지. 근데 인간은 뭐냐면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해 거꾸로 올라가서 신의 이유 있는 질서를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것도 이제 어거스틴, 우리가 하이데크 볼 때 그랬잖아요. 자연은 존재가 자기 속에 있지만은 인식 능력이 때문에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죠. 현 존재는 인식 능력이기 때문에 존재를 인식하는 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사람이나 자연이나 신이 이유의 질서, 그 뜻이 다 반영이 돼서 그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 근데 자연은 이걸 몰라. 인간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만들어지는 걸 소론해서 다뤘고, 이걸 거꾸로 올라가서 신의 이유,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를 알게 되는 걸 윤리학이라고 그래요, 윤리.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양반이 여기서 책을 이제 3권을 얘기를 해요. 거론하는데, 하나는 소론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윤리학이고, 하나는 지성 개선론인데, 그동안 지성이라는 건, 사람들이 공부하고 이런 거 했는데, 지금은 신의 이유 질서를 인식하는 거, 이게 지성이에요. 그 직관으로, 관념으로. 그래서 만사 만물 속에는 다 완전하신 물 자체 또는 가장 실제적인 존재의 아주 이성적이고 뜻이 담긴 그 이유의 질서가 다 배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뭐가 달라요? 그건 좀 다르죠. 근요된 거. 이건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자기 원인이 돼서 자기에서부터 나간 거예요, 다. 그래서 윤리적으로는 것은 이걸 들여다보고 지성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한 가장 실제적인 존재가 어떤 이유에서 이걸 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 신은 실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고를 만나서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 몰라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게 이제 스피리추얼적인 사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보는 걸
지성의 개선,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지성이 사람의 머리로 뭘 짜내고 막 이렇게 연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신의 이유 있는 질서를 관조하고 직관적으로 알아내는 거, 알아보는 것이 지성으로 바뀐 거예요. 그 지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르죠? 그 지성의 개선론이라는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은, 여기서 이제 또 가장 실제적인 존재로부터 나온 신은 완전 한 가지의 그러나 복합적인 속성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대충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은 우리하고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한 가지 속성으로 이루어진 게 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신은 이제 실제적인 신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뭐 그리스도라든지 사탄이라든지 그런 무슨 천사라든지 또 귀신 같은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귀신도 하나님 만들어 놓고 사탄도 만들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이 이유에 있는 질서에 의해서 사탄도 만들고 귀신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가장 이성적이고 질서 정해는 이유가 있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 저렇게 두는 이유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탄 좀 없앴으면 좋겠다. 왜 와가지고 저 짓 하고 있나. 귀신 좀 없앴으면 좋겠다. 또 우리나라에 뭐 정치가 누가 못된 사람이 있어. 저거 좀 하나님이 다 왜 안 잡아가지?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이 뭘까? 기도하며 찾아내야 돼. 아, 이래서 그렇구나. 그게 지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동안 지성론하고는 좀 다르죠? 지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지성 개선론이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스피노자적인 그 많은 사유를 하고 또 목회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교인이 가다가 뭐 자동차 사고 나갖고 막 다리를 못 쓰게 됐다 그러면 지금 몰라도 그 뭐 하나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그걸 믿고 뭐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신이 세 가지 양태로 자기 근거를 삼았고 딴 데 있는 근거에 자기를 근거 삼아서 이렇게 자기를 표현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 속의 내부를 이 게리라는 사람이 심화시켜 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도 나오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개념이 여기서는 잘 표현이 안 되고 있는데 코나투스라고 하는데 라틴어가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스피너에게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코나투스인데 이건 뭐 정념이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 모든 이건 뭐 사물이라고도 말하고 실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이건 다 뭐 같은 얘기예요. 실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물이나 이 실존적인 인간이나 뭐 신이나 신이 이 가장 실제적인 존재가 어떤 이유의 질서에 의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을 때 이렇게 형태를 갖췄을 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루크레티우스 말하면 환영이죠. 환영. 이런 모양을 가졌을 때 계속 그런 형태로 이 처음에 이유의 질서에 맞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신도 그렇고. 그것이 이대로 유지가 됐을 때 뭐냐면 행복해요. 이게 이유 있는 질서와 어긋났을 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 있는 질서를 본능적으로 사람은 유지해 가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여기 유지가 됐을 때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이게 깨졌을 때 좋지 않은 교회가 되는 거고, 불행함을 느끼는 거고. 그 정치도 이유 있는 질서, 이건 뭐 실체를 얘기하면 어떤 상황도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도 이유 있는 질서에 맞아 떨어졌을 때 그 정치가 좋은 정치예요. 그게 정치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고 나서 나머지는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종교도 얘기할 수가 있고, 정치도 얘기할 수 있고, 개인의 행복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스피노자 얘기할 때, 시인이 자기를 근거 삼아서, 딴 데서 근거를 잡는 게 아니라 자기를 근거 삼아서, 우리 철학과 이 세상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실체 세 가지, 인간과 자연과 신을 표현한다. 근거는 자기에서부터 표현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나 또 사물에게나 모든 상황에는 신이 깃들었으니까 범신론이지. 범죄 신론이라고 하도 범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로부터 창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스피노자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신앙과 다르죠. 그래서 파문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알았는데 데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속을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심화시켜 본 거지. 마치 플라톤의 에로스를 갖다 상기하는 걸 심화시켜 봐갖고 가능태 현실세로 바라본 것처럼 그 내부를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여다봤냐? 신이 이렇게 자기를 어떤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럴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막연한 게 아니라 질서가 있는 이유야. 뭐 이렇게 하게 된 체계,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사람을 만들려면 그냥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을 만드는 금방 자연이 나오고 신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럴 만한 이유를 체계 있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실체를 논리적으로 요런 이유 때문에 요런 모양으로 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만든 거죠.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하는 실체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걸 논리적인 실체라고 그래요. 구성이라 논리적으로 구성을 한 거지.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속성들을 이제 모으는 거예요. 모으면 어떤 양태가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다 그러면 여자고 또 흑인이고 키는 크고 몸은 뚱뚱하고 뭐 이런 여자의 양태가 완성이 되면 물리적인 구성이 되는 거죠. 밖에서 이제 그걸 가져다가 그런 사람이 실존적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연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자연은 이 이유의 질서에서 생성에만 관여가 돼서 이유 있는 질서에 따라서 자연이 만들어지는데 이성이 없기 때문에 왜 신이 이렇게 만드는지 이유의 질서를 알 수가 없어요. 하향으로만 내려가요. 하향, 생성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향으로 생성도 되고 거꾸로 상향으로 신의 이유 있는 질서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대로 이유 있는 질서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르면 선이고 그걸 반역하면 반대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인간의 이성이나 인식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뭐 자기가 무슨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사유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스피노자에게 있어서의 지성이나 인식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신이 만물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할 때 가장 실제적인 존재가 자기를 표현할 때 왜 그렇게 했는지 하는 그 이유 있는 질서를 파악하는 것. 요게 인식이란 말이에요. 지성이요. 직관적으로. 그걸 관조하는 것이 이제 지성 활동이란 말이에요. 지성 개선론.
이 지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는 거예요. 개선했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내가 볼 때는 인간의 지성으로 생각하면은 세속적인 옛날식으로 바라보면 좋다 나쁘다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개선된 지성의 입장에 볼 때는 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이 가장 실적인 존재가 이유 있는 질서 있는 이유에 따라서 세상에 자기 양태를 표현했기 때문에 사람도 자연도 상황도 다 신의 자기 표현이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뜻이 있을 것이다. 완전한 신이 나쁘게 하겠냐? 결과적으로 다 좋은 선한 의도가 있을 거라고 그걸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낙관론입니다. 신도 인식을 하겠죠.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부분을 잘 안 다루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제일 잘 알잖아요. 사탄도 잘 알고 인식을 하는 거지. 여기부터는 인식의 그 이유 있는 질서가 여기 인간과 신은 해당이 되고 자연은 해당이 안 돼. 생성만 돼. 그러니까 플라톤적으로 하면 거리감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서열을 위계 질서를 세우는 사고 구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유 있는 질서를 직관하는 거를 지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플라톤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믿음이고 오히려 영성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기다가 지성으로 했기 때문에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여기 지성 개선론에서 얘기하는 이 지성이 곧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논리에 딱 들어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의 질서를 직관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나타낼 수 있는 양태들에 대해서 그게 그런 걸로 합리화가 되고 나는 신의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사람들이 대부분 간단 말이에요. 뭔가 뛰어난 능력이 발현됐을 때. 근데 이제 신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신을 인식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볼 때 여기서 지금 죄도 얘기 안 하고 오히려 신의 이유의 질서를 못 이루면 그걸 악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직관을 못한 거를. 그러니까 그냥 악이라고 보다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악이라고 그 신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유지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종교적인 악이라기보다는 선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부정적인 입장이죠. 이게. 왜냐면 여기는 뭐 기독교적인 선악의 문제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워낙 우리가 플라톤적인 상호 구조로 신학을 했고 또 그렇게 선악을 분리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이제 물론 이 사람은 학문원에서 그 신을 관조하는 거를 지성이라고 했지만 우리로 말하면 그게 영성에 해당되는 건데 우선 지성으로까지 지성을 격상시켜놨다고 저는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신을 관조하는 걸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 스피노자 빼고 우리가 신의 섭리를 다 관조 못하잖아요. 아니 관조를 못하지만 관조하려고 많이 했어요. 하나님 뜻을 발견을 하려고 이게 무슨 뭐지? 뭐 이런 그러니까 그냥 성경으로 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게 딱 스피노자 얘기에 맞아 떨어지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신앙하고 섞지 말고 그냥 나도 헷갈리니까 스피노자로 이해를 해. 스피노자가 이런 거구나. 스피노자가 이걸 하려고 하는구나. 그 스피노자에 대한 계리 해석 그것만 딱 생각을 해. 그 신앙까지 갖고 오면 골치 아프니까 그 나중에 하고 그래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지. 또 노 목사님 궁금한 거 이해가 돼요?
어려워요. 이 스피노자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뭐 플라톤식의 철학을 오래 했고 거기에 많이 강의도 뭐 반복해 들었지만 전혀 다른 시대 좀 이렇게 지금 시대에 대한 다른 해석을 이렇게 따로 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좀 생소하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주 반복해서 읽고 저도 여러 차례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대한 그 철학인데 스피노자 철학 자체도 어려운데 그것도 재해석한 사람의 얘기니까 또 어려워 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머릿속에 이 얘기구나 하고 큰 틀을 잡아놓으면 제가 늘 철학사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요. 모든 걸 뭐 철학사 그 사람한테 다 할 필요가 없어. 다 에포케 치고 정말 필요한 것 그것만 딱 핵심만 파악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걸 바탕에서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아마 제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읽으면 훨씬 나을 거예요. 또 김민종 목사 뭐 궁금한 거? 인류의 질서에 맞게 살아야 된다. 아까 그 예로 제가 책을 안 읽어서 예수 천사 사탄 그게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책이 거긴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왜 저렇게 했냐 할 필요가 없이 다 뜻이 있겠지. 이렇게 보고 직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직관 못하는 것도 뜻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건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 시대 세계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직관할까. 직관을 뭐 잘 못하죠. 근데 하려고 애를 쓰라는 거지. 그리고 인간은 그 하이데크 얘기했잖아. 다스만이 있고 현존대 다자인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신에 대한 직관을 하려고 거의 안 하고 다스만처럼 살고 일부가 이제 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이제 그게 스피노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또 김수웅 목사. 서론 윤리학 지성의 대상은 스피노자가 쓴 책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베루가 이제 심화를 했고, 그러니까 서론이라는 게 신체에서부터 이온 질서 그 양태로 가는 그 이렇게 내려가는 그 과정이 서론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윤리학은 반대로 인간이 거슬러서 지금 이렇게 나온 게 거슬러 올라가서 이온의 질서가 있다는 걸 파악하는 거. 그렇죠. 그게 인식인데, 그걸 다른 부분이 윤리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성의 개선이라는 건 그걸 인간이 이제 직관으로 알고 이제 파악을 인식한 다음에 그거를 알고 이제 간조하는 게 이제 지성이다. 네. 근데 그러면 코나투스는 뭐예요? 코나투스는 여기는 아직 안 나오는데 네. 마지막에 얘기를 할까요? 정념 또는 이게 이렇게 이유 있는 질서에 따라서 자연이나 인간이나 신이 형성됐을 때 네. 그것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게 코나투스. 네, 코나투스요. 그런데 이제 그 유지가 됐을 때 행복한 거고, 이제 그것이 파괴됐을 때 이제 괴로운 거죠. 그것이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 정치도 그 이유 있는 질서에 의해서 정치가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 행복한 거고, 그것이 깨졌을 때는 불행하게 된다. 그것이 이제 쭉 펼쳐보면 나머지가 다 해석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요것만 알면 나머지는 거기서 이렇게 확대해서 바라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자, 이 스피노자를 꼭 이해를 하세요. 그래야 이제 다음 장 이제 들레즈가 본 스피노자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재밌어요, 이게. 요 정도의 체계를 개로같이 그 심화시켜 본다는 게 그 위대한 겁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리스토텔레스 뭐예요? 플라톤 그걸 좀 심화시켜 본 거지. 또 뭐 해결이 뭐 대단하다 하는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하나 더 추가시킨 것밖에 더 있냐. 나머지는 그걸 근거해갖고 막 뭐 인간론, 뭐 신론, 뭐 사회론, 뭐 별의별 얘기를 막 펼쳐놔서 그렇지. 그 F 치고 찍어보면 겨우 그거 한 가지야. 근데 그게 한 가지가 큰 거란 말이야. 그것이 세상을 제대로 읽어가지고 완전히 바꿔놔. 철학을 하지 않고는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철학을 끝까지 하셔야 돼. 그래서 강의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걱정이네. 다들 놀러 가고 할 수 없이 가지만 이런 내용은 강의를 안 듣고는 뭐 100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500페이지, 1000페이지 되는 책들을 요약해갖고 이렇게 짧게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아냔 말이죠. 여러분이 희망입니다.